외롭다는 말, 참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말하고 나서도 괜히 더 허전해지는 기분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도 외롭다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공감이 되지만 누군가에겐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에게 외로움을 표현했다가 관계가 더 멀어진 경험이 있다면 그 말이 왜 상처처럼 남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외로우면 뭐라든지 하지 마냥 얘기만 해? 라는 대답을 들은 한 어르신은 이후로는 외롭다는 말을 입에 담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말했지만 위로는 없었고 도리어 눈치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한마디로 마음을 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 때문에 문을 닫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그만큼 민감하고 섬세하게 다루어야 할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외로움을 표현하는데 서툴까요? 때로는 너무 직설적으로, 때로는 너무 무겁게 전달하기 때문에 상대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아픔을 들어줄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외로움을 말하는 방식이 공감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피로감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그런 점에서 매우 실용적인 목적을 가집니다. 외롭다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표현하는 순간 이미 상대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나를 좀 알아줘인지 너는 모르잖아인지에 따라 상대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외로움을 말하는 건 연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러나 그 용기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4가지 말버릇은 우리가 외로움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나도 모르게 입에 붙은 표현이 상대방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 어떤 느낌을 남기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 말들을 어떻게 바꾸면 더 따뜻하게, 더 품위 있게 내 감정을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천적 제안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말버릇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이 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왜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지를 함께 느껴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대화를 조용히 되짚으며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 왔는지 성찰해보는 시간으로 삼아보시길 바랍니다. 외로움을 표현할 때 가장 먼저 피해야 할 말버릇은 나도 외로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왜 문제가 될까요? 상대가 자신의 외로움을 털어놓았을 때 나도 그래라고 되받는 것은 공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감정의 중심을 자신에게 돌려버리는 표현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외로움에 집중받고 싶었던 건데 듣는 사람이 갑자기 나도 외로워라고 말하면 상대는 감정적으로 고립됩니다. 공감을 기대했는데 경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의 도둑질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자신의 감정을 어렵게 표현했을 때 듣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으로 바로 응답해버리면 말문을 연 사람은 감정적 공간을 잃게 됩니다. 그 순간 대화는 공감에서 멀어지고 감정은 덜어지지 않은 채 더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 진짜 공감은 나도 그래가 아니라 그랬구나, 힘들었겠네입니다. 내 외로움을 말하는 건 다음이어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말버릇은 그래도 너는 낫지입니다. 이 말은 비교를 통해 위로하려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래도 가족이 있잖아. 그래도 건강하잖아. 같은 말은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의 외로움을 축소시키는 표현입니다. 외로움은 상황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는 오히려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도라는 말은 지금의 외로움을 인정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상대는 지금 공감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듣는 이는 넌 괜찮은 편이야 라고 말해버립니다. 그 말은 넌 그 정도로 외로울 자격은 없어라는 메시지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화는 멈추고 감정의 벽이 생깁니다. 외로움을 말하는 사람은 판단보다 이해를 기대합니다. 상대의 처지를 내 기준으로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외로웠구나 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말버릇은 모두 나의 입장에서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표현하는 상대에게 필요한 건 나의 이해가 아니라 너의 감정에 대한 공간입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들었을 때는 자신의 감정을 붙이지 말고 비교도 하지 말고 단지 상대의 말을 머무르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공감의 시작입니다. 이제 나머지 두 가지 말버릇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오히려 관계를 막는 장벽이 되는 말들이 무엇인지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말버릇은 그걸 왜 그렇게 느껴? 입니다. 이 말은 상대의 감정을 설명하라는 요구로 들립니다. 외로움을 표현했을 때 그럴 일이 뭐 있다고 그래? 라든지 그건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냐? 같은 말은 감정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는 그저 마음이 힘들다고 말한 것뿐인데 듣는 이는 마치 옳고 그름을 따지듯 되묻습니다. 그 순간 외로움은 고백이 아니라 신문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이 위험한 이유는 감정을 합리화시키려는 태도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이유 없이도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감정을 의심하거나 증명하라고 하면 감정의 뿌리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말한 사람은 위로는커녕 오히려 내가 이상한가? 라는 자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그 감정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묻기 전에 마음을 받아주는 것, 그것이 감정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버릇은 그만 좀 생각해입니다. 이 말은 조언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대화의 중단 선언입니다. 상대가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런 생각하지 마, 너무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하는 건 감정의 뚜껑을 덮어버리는 행위입니다. 듣는 사람은 도와주려는 마음일지 몰라도 말하는 사람은 나는 지금도 이해받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조용히 털어놓은 마음에 대고 그만해라고 말하면 그 대화는 더 이상 감정을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말이 반복되면 상대는 스스로 감정을 억누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표현하지 못한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조용히 벽을 쌓아갑니다. 외로움은 함께 나눌수록 줄어드는 감정입니다. 그러니 감정을 덮는 말 대신 그 생각이 많이 머물렀구나, 쉽게 넘길 수 없었던 거구나처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말이 훨씬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네 가지 말버릇은 모두 내 방식대로 위로하려는 말이지만 사실은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말할 때는 표현보다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꺼내는데 이미 많은 용기를 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용기에 걸맞은 언어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이 말버릇들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피하기를 넘어서 외로움을 품위 있게 표현하는 말의 연습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말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말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외로움을 말할 때 꼭 피해야 할 네 가지 말버릇을 이제는 어떻게 바꿔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은 곧 습관이고 말 습관은 곧 관계의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표현 하나만 바뀌어도 상대의 마음은 달라지고 관계의 흐름 역시 변할 수 있습니다. 나도 외로워라는 말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외로움이 내 마음에도 전해져.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감정을 도둑맞는 대신 감정을 공유받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같은 외로움을 표현하더라도 나의 감정으로 중심을 바꾸기보다는 상대의 감정에 나를 맞추는 방식입니다.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나도 외롭다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먼저 상대를 인정한 다음에야 내 마음도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는 낫지라는 말 대신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 문장은 비교가 아닌 감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상대가 외로움을 표현했다는 사실 자체에 고마움을 표현하면 상대는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았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외로움을 인정받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덜 고립된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그 믿음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걸 왜 그렇게 느껴? 라는 말이 입에 맴돈다면 대신 그렇게 느꼈구나. 그 마음이 오랫동안 쌓였겠네라고 바꿔보세요.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냥 머물게 해주는 것입니다. 감정은 논리가 아니라 온도입니다. 차갑게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따뜻하게 지켜봐 주는 것. 그게 진짜 듣는다는 태도입니다. 그만 좀 생각해라는 말은 그 생각이 너를 많이 붙잡았나 보구나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가볍게 다루기엔 너무 묵직한 감정입니다. 그러니 상대의 마음을 덜어주려 하기보다 함께 들어주는 편이 낫습니다. 표현을 멈추게 하기보다 표현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말의 역할입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밤 손에 작은 노트를 들고 하루에 가장 외로웠던 순간을 한 줄씩 적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아래 꼭 한 줄의 따뜻한 말도 함께 적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나도 누구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이렇게 감정을 정리해보면 외로움을 드러낼 때 어떤 말이 더 따뜻한지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말은 연습할 수 있고 연습할수록 더 품이 있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말이 감정보다 더 오래 남는지 그리고 한 문장이 어떤 인생의 결을 바꾸는지에 대해 함께 돌아보는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보다 말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어떤 날의 외로움은 흐려져도 그때 들었던 말은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마. 또 그런 얘기야? 같은 말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넘어서 존재 자체가 이해받지 못했다는 상처로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말은 기억의 조각이 되어 마음에 박힙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보다 어떤 말로 들었느냐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짓습니다. 한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에 대해 서로 편지를 써보는 활동을 진행했는데 그중 한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외롭다고 말했을 때 그냥 그래서라고 말한 사람이 제일 서운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무심한 한마디는 고립감을 더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말은 관계에 작은 금을 냅니다. 사람은 외로워서 아픈 게 아니라 외로움을 말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을 때 더 아픕니다. 반대로 어떤 말은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나 여기 있어. 내 마음이 느껴져 같은 말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한다는 절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말은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도구이며 품격 있는 표현은 곧 품격 있는 관계를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의 무게를 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하루를, 어떤 때는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외롭다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당신이 얼마나 자신을 존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품격 있는 외로움의 표현은 관계를 지키는 성숙한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외롭다는 말 대신 따뜻한 문장을 한 줄 연습해 보세요. 내 마음이 조금 허전해요. 그냥 곁에 있어주면 돼요. 말없이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의 외로움은 이미 혼자가 아닙니다. 말은 곧 당신의 품격을 설명합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만 따뜻하게 바꿔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을 설명합니다.